방금 소개받은 김지용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지역적으로는 거무강 유역이고 국가적으로는 신라이고 시기적으로는 신라이고 그리고 주제어로서는 제와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원리 목간의 제와 더불어 설명하는 기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키워드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소원리 목간에서 제와, 제상, 제하라고 하는 제의 용역의 세 개 나오는데 동일한 시점에서 영천 청제비 병진명과 무술 오작비에는 저수지 의미로서 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제비 정원명 통일신라시대에 넘어가면 다시 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금호강 유역에는 제와 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와 오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신가? 기존의 한국적 개념으로 말하면 보라든지 은이든지 제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유명사를 기존 조선시대 이후에 사용한 것과는 어떤 또 관계가 있을까가 또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서 결론 부분에서는 수리실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 국가와의 관련성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강 유역의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제와 오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편한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도는 밑에 보듯이 부여박물관의 조익 선생이 발표문에서 일부를 수정하셔서 저한테 보내준 것을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금호강 유역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리 알려진 게 3번에 있는 것입니다. 부관천 주변인데요. 영천 청제비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것이 현재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은 달성 주변에 있는 4번 무술 오작비가 알려졌는데 그와 더불어서 유구로서 제가 오늘 유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리시설 관계된 유적으로서 동천동 칠곡에 있는 보에 해당되는 한국적 개념입니다만은 보에 해당되는 쪽 1번이고 2번에 있는 임당 저섭지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해석을 좀 시도할 건데요. 거기에 비석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5번에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소울리에서 제가 나타나는데 제가 앞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반 기준적인 제가 이 지도를 앞에 둔 이유는 일단 하천 주변에 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 영상항 유역이나 금강 유역과 다르게 금호강 유역의 하천들은 계곡 사이를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제목을 금호강 유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호강에는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를 흐르는 신천도 굉장히 큰 저수지인데요. 하천인데 실은 신천과 관련된 제방시설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큰 강 주변의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리시설이 금호강 유역 수리시설이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래서 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분도 곡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곡의 자연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그 곡에 거절한 것이 오와 제로 나눠진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금호강 유역 수리시설의 특징을 또 설명하고요. 이 주제를 그걸 통해서 결론 부분에는 말하자면 이 주변에 있던 저습지 환경을 이 제5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 개발 주체가 국가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소울리 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연대를 잡아내는 겁니다. 앞에 다 설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오늘 김상현 선생님에 의해서 저는 토기가 다 공개될 줄 알았더니 토기 현재 공개된 것은 오른쪽이고 또한 지도위원장에서 공개된 것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홍보식 선생님이 정리한 걸 다시 제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인면 장식공과 시료가 같이 나왔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보이는 오른쪽 사진 위에 보이는 토기들입니다. 방구형 두꺼운 국화문의 이마 기법이 적어도 6세기보다는 7세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시루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기 시루가 아니고 7세기 시루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토기 자체로 보면 저는 7세기 전반 물론 홍보 선생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 목관이 7세기냐? 그게 아니고 이
수열의 마지막 연대가 하한연대가 7세기 전반이고 목간은 재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제 주제라고 있는 소올리 목간의 재는 6세기로 소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이 유구는 7세기 전반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목간의 내용은 제가 할 부분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명과 토지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위치가 나오고 다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지명으로서의 곡이 나오고 다시 세부적으로 재상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달마실의 논 7길 중에 못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금호강 유역과 행성강 유역에 보시면 제내, 제하라는 제명을 가진 마을이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곡과 이러한 재상, 재하는 지금도 지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재라는 저수지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곡과는 어떤 관계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재상과 재하는 현재는 촐락의 마을의 이름이지만 이 현재 위의 기록으로 봐서는 저수지의 위아래 위치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주제와 관계에서 핵심은 재라는 것은 곡이 형성된 마을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곡을 흐르는 물이니까 물을 막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되고 삼국사기에 제방 한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말하자면 금호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곳에 소화천이 흐르는 계곡 사이를 막는 여러분들이 아는 담수하는 제방과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즘 저수지와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 6세기에 해당되는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청제비인데요. 법왕 23년 536년이고 거기에 지명으로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초기 탁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사총과 그리고 모탁곡이 나오고 그리고 저수지의 이름으로 대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왕상 578년에 무술 오작비에는 정확한 지명과 이름이 나옵니다. 맨 앞줄에 영동리촌, 당신은 아마 무동리라고 읽겠습니다만 요즘 지명으로 읽겠습니다. 영동리촌 자지곡오입니다. 특히 촌이 있고 곡이 있고 거기에 저수지가 나오는데 소올리 목간에서는 촌은 없고 곡과 저수지 이름이 나옵니다. 똑같이 곡에 있는데 왜 하나는 오일고 하나는 제일까가 제 논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올리도 촌은 없지만 앞에 모모촌, 모모곡, 제라가 나왔을 거고 이 두 비석에서는 모모촌, 모곡, 오입니다.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오를 마을을 둘러싼 토로 방문입니다만 최근 중국사에서 수리시설의 은에 해당되는 오의 용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시설로서 일본에서는 은이 우리와 다르게 보를 사용합니다만 우리는 보와 은을 다 사용하는데요. 그 내용에 관계없이 초기에는 중국에서 뭐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은을 사용했고 위치는 양자강, 중국은 장강입니다. 왜? 분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초창기에 이 오를 대체 중국식 은으로 사용했는가 할 때 방어도 가지고 수리시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신라인들은 아마 그 뚝의 의미를 1차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수리시설로 전환된 거로 추정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지명의 제형인데 이거는 주로 대부분 이우태 선생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6세기이기 때문에 아마 남조척 25cm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소로 작비도 역시 6세기니까 25cm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실은 또 지금 사야마 이케하고 공동연구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등은 위에 있는 뚝의 끝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5cm를 하게 되면 184cm로 현재의 청재의 길이는 243.5m. 이 안내판에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가 처음 만든 것은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아직도 100%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옛날 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짧은 지금도 옛날의 흔적들이 있고요. 아마 발굴을 하면 시기별로 이 청재가 길어져가는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뚝의 너비인데 병진맥에서는 택광을 사용하고 오작볕은 대광이라 해서 다른 길이에 비해서 한 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뚝 중에서 아래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물을 머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방이 아니고 머금었다가 흘러보낼 때의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작비에 오는 대구의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신천 하루입니다. 신천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적어도 흘러들어오는 물로 하기 때문에 하천 제방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라고 할 때는 제는 하천이 아니고 계곡선 등을 흘러 막는 그 공학적에서는 저기 담수 제방이고 이건 하천 제방이라는 게 할 수 있고요. 그럼 하천 제방을 막아서 농경지로 흘러드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보가 되고 동아시아적 시각에서는 언어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798년에 제라는 새로이 이제 수리를 한 것에는 이름이 제와 그리고 고유명사인 청재가 나오는데 상배굴리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상배굴리가 있으니까 하배굴리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굴리는 목통, 우리말로 굴통, 수통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청재비에는 오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원비 세 번째 파란색 보면 상배굴을 만들었으니까 하배굴을 만든 중간 지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니까 오의 단계는 배굴리가 없고 제의 단계는 목통이 있는 존재를 상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시기적 흐름인데요. 청재비가 아닌 소원리에서 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에서 제로의 발전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오와 제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소원리 목간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통을 가진 배수구를 가진 제가 더 이런 시기로 소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이우태 선생님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배구리가 15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 내지 위에다가 배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학적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배치하게 되면 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 해지지만 그러면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 요소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한국적 특성이라는데 이미 2단계 일본에서는 맨 아래에 배굴리를 설치하는 일본식으로 하면 목통을 설치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진명에 보면 너비인 태광이 22심 44m인데 배굴기는 병진명 단계 수리 전 폭을 확장하기 전 단계보다도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논점 중에 하나가 이 배굴리를 대체 어디다가 배치하는가 어느 시점인가 했을 때는 재와 용어를 같이 하는 것은 거의 해결을 됐지만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저수지를 거의 답사도 하고 조사도 사이마이키 박물관과 같이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마이키 박물관을 제가 봤는데 그중에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발생기 제라고 해서 7세기 전반에 만들고 8세기 후반에 다시 붙이는데 목통을 연결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무너진 부분만 자꾸 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뚝을 새로 할 때는요 폭을 넓히게 돼 있는 것이 전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마 이끼를 가지고 청재비를 적용을 시켰어. 5단계는 이렇게 처음에 이러한 5단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O에서 제로 바뀌는 정확한 시점 모릅니다만 아마 7세기경에 바뀌었을 때는 이런 배굴리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리를 하는 정문명 단계에서는 뚝도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덧붙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야마이키 가시면 덧붙이에서 중간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내용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배구리는 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야마이키의 파란색 왼쪽에 있는 것이 동통이고요. 오른쪽이 연장부에 기존에 있던 거와 오른쪽 거를 붙이는 과정에서 만든 것이 맨 오른쪽 사진입니다. 가시면 전시도 볼 수 있으니까 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럼 재와 O는 뭐냐?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방입니다. 물을 막아서 농경지로 가는 거고 O는 하천의 물을 일부 멈추게 했다가 흘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초창기 받아들였을 때 왜 그걸 받아들였느냐?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얘가 성으로도 되고 수리시설이니까 그 뚝 자체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요즘 개념으로 하면 보와 은입니다. 정문명의 보를 라고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글자체를 보면 다시 검토했으면 여기 하시문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빠른 게 태종실록에 나오는 보가 가장 빠릅니다. 역사적인 기업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장강유역의 평야지대에 해당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수리시설이라면 쟤는 어디와 관계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진흥왕 이후에부터 물론 지정왕도 볼 수 있습니다. 북조와의 교류 속에서 가능성인데요. 지금 제가 남쪽 지방은 답사도 가고 있는데 중국을 아직 북쪽에 제는 안 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하는 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보는 일본어입니다. 또랑처럼 된 걸 다 보러 하시는데요. 실은 고대에 발굴을 해보면 보가 15m 이상 되는 대형이 많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만 천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유적의 발굴 보고서 보면 보의 종류가 보은 여러 가지가 결부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한 보와 다릅니다. 보라는 것은 막고 나서 모아서 다시 농경지로 가기 때문에 한쪽이 트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엉덩이 A에 볼까요? 예, 이 부분에 물을 모읍니다. 엉덩이에. 그리고 이 뚝으로 막게 되고 다시 여기에 물을 모으고 다시 여기에 제방에서 모아서 농경지로 가는 전체가 보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전통사회의 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보와 제와 여러 가지의 수리실이 다 모여서 시기도 달렸는데 시기가 같다는 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보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당시 신라인들은 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라고 부르지만 보는 후대 개념이고 우리가 창조한 개념인데 오가 아닌가 여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은은 물기를 흘러보낸 게 아니고 막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굴 현장에 실제는 쉽지 않지만 최근에 가야리에서 왕궁지를 이건 농경지를 막는 게 아니고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게 막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은 막는 데 초점이 갖춰져 있고 보는 막아 다시 모아서 흘러보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하고 오른쪽에 위에 사진이 현재 이 부분 대가입니다. 이 부분을 둘러가는 이쪽을 아닙니다. 이쪽을 둘러가는 것이 아마 토성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전의 현재는 뭐냐? 이거는 제입니다. 6세기 병진명의 오를 현재는 적어도 한 7세기나 8세기경에 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제의 유적은 이렇습니다. 발굴장에서 완전히 뚝을 상해서 막아서 물을 저수해서 내려보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오와 제가 이렇게 그럼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 시각은 왜 여기에 행정관료가 나오냐? 다들 역으로 했기 때문에 역으로 하시더라고요. 행정관료가 안 나오니까 국가의 권력보다는 작은 사찰이나 했는데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기술자 집단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빨간색을 보시면 성녀가 나오는데 이 성녀는 일반 성녀가 아닙니다.
남조라든지에 가서 적어도 수리시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찰의 기단부를 조성하는 판촉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편성됐고, 사척관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관리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조의 토목기술과 관계된 사람들이고, 특히 최근에 앞에 계신 하시모토 선생이 경북대의 오작비를 정밀 분석해서 아주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소공척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촌락이 문제로 지금까지는 봤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대공척, 도척, 공척이라는 기술자 집단을 설명한 것이 그 확실합니다. 그 말은 국가의 편세성과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법홍왕 18년 531년에 유사가 했다는 이 유사를 저는 중앙에서 수리시설을 관장해요. 왜냐하니까 단순한 뚝이 아니고 물이 뚝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것은 토승과는 또 다른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와 제와는 이름의 용어가 아니고 어떤 기술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7곡 내일 답사 정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고분군과 주체조, 주체하는 이 지역 사람과 그리고 신라 국가에서 와서 지역과 같이 만든 팔거산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금호강에 줄이는 팔거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촌락이 6세기에 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6세기 수리시설 오와 제와 관련해서 곡을 개발하고 그 곡을 중심으로 되는데, 일반 곡이 아니고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하류 지방에 하류에 있는 특히 팔걸천 아래 부분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관할화 하기 뭐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발됩니다. 특히 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단 고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리시설비인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유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적은 수리시설을 관계된 걸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무엇인고 하니까요, 원래는 청동기 시대 후반에 환호가 있다가 다시 주거지 및 저습지가 돼 있다가 6, 7세기에 국가 관련 시설인 적섬 건물지, 기와 건물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3, 4세기 저습지에서 중간 단계가 비었다가 6, 7세기 다시 개발이 되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요, 그 건물지는 연못도 나오고 우물, 배수구가 나오는 지방 관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붉은색 그 배트인데요. 그러면 이 비석은 뭐냐? 6세기 중반 이후에 적성 건물지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3, 4세기 대 저섭지를 메워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물과 관계된 글자도 나온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글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피라는 지명, 그 육부명과 논이라고 하는 여러 육부와 관계된 왕경과 관계된 집단이 관여해서 저섭지를 메우고 그게 비석이 있고 다시 그것이 관할화 들어서는 역의 현상입니다. 자연 저섭지가 메워져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저수지는 어디냐? 이 주변에서 따로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창녕비를 대부분 이것을 토지 개척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 해서 넓어진 영토라 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이미 25년 전 논문에 썼습니다만 지금도 이거는 경제비다. 예, 진흥왕 순수주의 창녕비는 국가가 561년 당에 이미 저습지 개발을 시작하고 난 자신감의 표현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거의 딱 됐는데요, 약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소올리 목관입니다. 소올리 목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아까 제가 국내 학설에 다르지만 주로 그 사회마 있기의 의견을 발견한 겁니다만은 5에서 제로의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올리 목관이 나타나면서, 물론 연대관은 이제 통역입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7세기 대 목관은 더 빨리 볼 수 있는 5와 비슷한 시점에 전혀 다른 기술을 가진 제가 도입되고 5제가 병행한 시기가 있다가 5보다는 제의 기술이 훨씬 농경지에 적합해서 했다는 것이 소올리 목관이 가진 수리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던 수치라든지 구댐, 지금도 실은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몇 단계로 걸쳐서 확장된 모습들이 자세히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들은 지금 제가 따로 고고학 및 공학적 측면에서 따로 준비하고, 아마 이게
저기 잡지에서 나올 때쯤은 같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